자, 가장 먼저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뭐 지금 유튜브만 보더라도 상승한다는 사람이 있고 하락한다는 사람이 있죠. 이 상승론자하고 하락론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둘 다 맞아요. 상승한다는 논리도 맞고 하락한다는 논리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출 수 없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오를지 이런 거는 진짜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맞출 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거는 프레드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달러 양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2004년부터 보면 달러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2008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달러 양이 확 많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천천히 오르다가 코로나 이후로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을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주고 부동산하고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돈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양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04년부터 이 시계열을 보더라도 돈의 가치가 오른 경우가 많이 없어요. 돈의 공급이 줄어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돈의 공급은 계속해서 많아졌었죠. 그에 비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 토지 하면은 더 늘어나지 않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은 한정적입니다. 물론 한정된 토지에서 아파트는 뭐 높게도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을 높여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토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급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부동산이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 상승 하락은 맞출 수 없지만 돈의 가치의 하락은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짜장면이 엄청나게 저렴했었죠. 자, 예로 많이 드는 게 짜장면하고 새우깡 값인데, 지금 와서 보면은 확실히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가 상승한 거를 여러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제 믿음을 갖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만 보더라도, 자, 새우깡 가격이 지금이 비쌀까요? 아니면 10년 뒤가 비쌀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0년 뒤에 새우깡이 비쌀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도 통화 가치는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에셋 파킹 해놓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왕 에셋 파킹 하는 거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청약을 통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경매를 통해서 안전마진 확보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 스타일이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가치에서 어느 정도 특정 노력을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현재 가치보다 싸게 사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청약은 그 어느 정도 노력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보다 노력을 통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동산 자산을 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명한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워렌 버핏만큼 유명하신 분이 레이 달리오입니다.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은 쓰레기다. 현금은 쓰레기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어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무한히 찍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뭐 차라리 재테크, 뭐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데 투자하면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한 50%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갖고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자산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재테크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억, 200억을 준다고 하면, 자, 상상만 해도 좋죠. 100억, 200억을 준다고 하면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 그걸 현금으로 갖고 계시진 않을 거잖아요. 물론 예금에 넣어서 이자만 갖고 산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필요한 거 살 거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전 재산을 오류할 수 있는 마음 편한 게 부동산입니다.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몰빵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투자의 종착지는 부동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자 보고서를 보더라도 부자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결국 재테크의 마지막 종착지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산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마음 편히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그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상위권, 신축의 부동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신축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러한 청약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면 좋은 이유가, 자, 여기 건설 공사비 지수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죠. 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사람이 건설합니다.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고 원자재 값도 매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사비 지수를 보면 2000년도보다 당연히 2018년도에 더 비싸고 2018년도보다는 2022년도, 그때가 건설 공사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질 확률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요. 하루라도 먼저 당첨되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이 건설 공사비 지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랑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해요. 아파트는 솔직히 하락기가 종종 존재합니다. 조정기라고 그러죠. 조정기가 오는데 그에 비해서 건설 공사비 지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받는 곳들은 거의 원가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원가는 매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알고 그 청약에 대한 장점을 확실히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청약만 말씀드리는데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청약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냥 부동산에 가서 기존 아파트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새 아파트가 될 빌라나 상가 이런 걸 사서 재개발, 재건축을 노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매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마련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평생 살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했었고요. 뭐 당장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존 아파트 매수하시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 매수도 충분히 공부하고 하시면 금매 같은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갭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다음에 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 여유 자금이 많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가 특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안전해요. 이 재개발도 단계가 있습니다. 뭐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 처분인가 그 단계에 가면 확실히 안전 마진이 보여요. 그 주변에 있는 신축 대비해서 안전 마진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뭐 자금이 여유롭다고 하시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내가 경매를 공부해 봤는데 경매에 소질이 있다. 그런 분들은 경매로 마련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공부하시면 이 방법 중에서는 전부 다 길이 보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마련했던 방법인 청약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드릴 뿐이고요. 청약도 공부해 보시고 뭐 다른 분야도 공부해 보셔서 어쨌든 저렴하게 나중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날 만한 아파트에 투자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청약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분양가 상한제를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원가에 나온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10%에서 20%, 그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100%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일단 입주시까지는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더라도 레버리지를 10배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입주 시점에 뭐 거주 의무가 있는데야 안 되겠지만 거주 의무가 안 붙은 곳은 또 전세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 시세가 더 올라서 5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맞췄다면 내가 받은 분양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뭐 플러스 P로 세팅이 가능하게도 되고요.
해피하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자금이 없더라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금이 없다는 것은 핑계라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대출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청약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이런 곳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어디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금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이러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셔야지 부자로 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 부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사람을 레버리지 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레버리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청약의 장점. 자, 부동산 좋다는 거는 제가 앞전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그 부동산 중에서도 신축은 아무래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축의 희소성을 믿고 이 청약의 장점이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이 신축 물량이 굉장히 귀하죠.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축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는 곳들은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아파트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청약의 장점이 내 가점이 낮다고 할지라도 추첨제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추첨제가 이 확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추첨제 희망에 빠지지 마시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청약 당첨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청약 당첨 전략을 보면 일단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수능 보셨죠? 본인 수능 점수가 막 4등급, 3등급인데 서울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점수가 3등급, 4등급이라고 하면 그 수준에 맞는 대학교를 찾아야 됩니다. 청약으로 따지면 내 수준에 맞는 아파트겠죠. 그래서 본인 위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점수면 안전마진 몇 억 정도 취하면 되는지 그거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만 청약을 한다 그러면 이게 분양단지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실거주할 곳만 청약을 한다 그러면 1년에 넣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5개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할 곳만 넣지 말고 좀 청약 바운더리를 넓혀서 내가 경기도에 산다고 할지라도 물량이 괜찮다면 서울하고 인천 이런 쪽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쨌든 가점이 낮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안전마진입니다. 시세 대비해서 여기가 얼마나 저렴하냐, 내가 2년 정도 실거주를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가점도 낮은데 내가 살 곳만 넣는다 그러면 그거는 청약으로 당첨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좀 더 공격적인 투자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갭 투자라든지 재개발 투자라든지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자, 일단 내가 경기도 안양에 산다고 할지라도 인천에 저렴한 물량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인천에서 일단 어떻게든 당첨이 되고 입주 시점에 여기를 전세를 주면서 그 전세금을 받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가서 사시는 게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새로 청약 당첨된 인천 아파트에서는 시세 차익을 얻고 실거주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하고, 이게 조금 복잡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공급 많은 신도시를 노려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평택 고덕, 오산 세교, 인천 검단, 파주 운정, 화성 동탄, 더 나아가서는 인천 송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도시들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고 있어서 가점 커트라인이 높은데요. 아예 신도시 초창기에는 완전 미달투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분양가의 다 2배 이상이 된 곳들인데 초반에 잡으셨다 그러면 그때 시세 차익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가점 낮은 것뿐만 아니라 청약 통장이 거의 없으신 분들도 다 가져갔어요. 줍줍으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많은 신도시들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청약홈에 들어와서 경쟁률 한번 볼게요. 자, 검단 신도시 2019년에 어떤 경쟁이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84 타입 기준에서 분양가는 거의 4억에 나왔었고요. 경쟁률을 보면 아주 처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도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접근했더라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검단 파라곤 1차 여기도 역시 미달이었고 뭐 가면 갈수록 미달 양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미달이 좀 심했습니다. 자, 이때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경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예미지 트리플 에듀 이때만 해도 어느 정도의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또 공급이 넘치니까 또 미달이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러한 신도시를 잘 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인천 검단뿐만 아니라 평택 고덕도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미달량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지금 거의 다 미달이었죠.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84 타입이 4억대에 나왔고요. 자, 평택 고덕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또 다음으로는 또 파주 운정이 있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때도 미달이 좀 있었고, 그리고 파크 프루지오 여기도 완전 미달. 어반 프라임 A27 블럭 여기도 일부 세대에서는 미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커트라인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A46 블럭, 그 GTX-A 주변에 나오는 곳들 커트라인이 뭐 69점 이렇습니다. 근데 진작에 이렇게 선진입 하신 분들은 낮은 가점으로 아니면 심지어는 통장도 필요 없이 당첨이 되셨고요.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앞으로 공급이 많아서 인프라 형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도시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